안녕하세요, 민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한 달 동안 사용을 하고 그 후기를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에 대한 답변을 이 영상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포인트 지급 시기를 물어보셨는데, 포인트 지급 시기는 매달 1월이고, 포인트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전달 보고서의 심사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완료가 되면 매달 1일 날 그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심사 결과와 함께 포인트가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서를 쓸 때 어떻게 영수증을 청구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 주변의 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본 질문이기도 해요. 우선 두 가지로 사용처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구직 활동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영수증,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이제 취업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한 내용에 대한 영수증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구직 활동에 사용한 내역이 포함된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그 달에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간접적으로 이제 구직 활동과는 크게 연관은 없지만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내역들은 심사하는 기준에 따라서 반려가 될 수도 있고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손목이 아파서 손목 보호대를 샀다, 이러한 것은 직접적인 구직 활동에 쓰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을 청구한다고 해도 심사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아니면은 공부를 하기 위해 펜을 샀다, 이러한 소모품이나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직 활동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청구하더라도 반려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제가 갔던 서울 동부고용센터에서 말씀해주신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강의, 그리고 취업 관련 서적, 그리고 실제 강의, 그리고 시험을 본 영수증, 그리고 시험을 본 후에 성적표 등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면접을 갔다 왔을 때 면접 확인서나 취업박람회,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연 등에 참석을 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보고서에 등록을 한다면 분명히 심사에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육받는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예비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8월 달에 신청을 했고 9월 달에 예비교육을 받아서 10월 달부터 구직지원금을 지원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8월 달에 신청을 하고 발표 이후에 2주 이내에 본인이 지정한 고용센터의 일정에 따라서 예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9월 셋째 주에 서울 동부고용센터에서 화, 수, 목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교육을 들으면 됐었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이 구직지원금을 받았을 때 물어봤는데, 다른 고용센터도 비슷한 시간대와 날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하고 있더라도 하루 정도 시간을 빼서 예비교육 2시간만 교육을 받고 오시면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일 오전 한 3, 4시간 정도는 시간을 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졸업이나 중퇴 이후 2년 이내의 사람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취업자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지 지원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미취업자 관련된 것인데,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데, 주 20시간을 초과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취업으로 인정이 되고, 주 20시간 이하의 경우에는 미취업자로 인정을 해서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2019년 9월에 이 구직활동 지원금의 대상자가 되었는데, 졸업 후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지원 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 이유는 바로 군복무 기간이 중간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4개월 동안 장교로 군 생활을 하고 전역을 했는데,
그 2년 4개월의 기간을 졸업 후 기간에서 제외를 해줘서 졸업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군생활 기간을 제외하면 졸업 후 1년 2개월이 되어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한 뒤에 군대를 다녀와서 졸업한 지 2년이 지나버린 남자 취업 준비생 분들도 충분히 그 시기를 계산해보고 군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졸업한 지 2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한 달 동안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직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이런 점은 다른 분들께도 알려드리면 좋은 팁이 되겠다라는 점 5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카드 발급 요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갔다가 카드 재고가 없어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싸리 문자나 전화 신청을 추천드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배송을 시킬 경우에는 집에 사람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 근처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픽업을 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신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나 전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카드나 신한카드 어떤 카드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모두 주 거래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는 하나카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카드 같은 경우에는 GS25 기프티콘 만원과 하나포인트 10,000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추가로 2만원 정도의 현금 가치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카드를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카드 선택할 때 이 점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사용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카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하나카드나 신한카드 모두 일반 음식점이나 서점, 문방구 같은 곳에서는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으신데 인터넷 결제 같은 경우에는 신한카드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카드는 하나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가 진행되지 않고 반드시 BC카드로 진행을 하셔야 인터넷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원금을 인터넷 결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불편하지 않을 점으로 생각되어서 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직접 사용한 사용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 신청을 했고 그 강의에 따른 서적, 영상 면접을 위한 기타 카메라 장비, 그리고 커피, 음식점, 의류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애초에 상식 밖에 벗어난 유흥이나 도박, 그리고 술과 담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어찌됐든 혜택을 받는 입장이니만큼 상식에서 벗어난 지출은 하지 않고 그 구직활동 지원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과연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에어팟이나 다른 전자기기를 구입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번에 구직활동 지원을 받는 구직자가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으로 40만원짜리 게임기를 구매했다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게임기를 제외하고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할 때 녹음을 하고 그리고 그 녹음한 것을 직접 듣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구직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구직 활동과 연결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는 가능은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과 전자기기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구직활동 지원금의 지원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구매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에어팟과 전자기기 구매에 대한 명목을 소명할 수 있다면 구매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물품이기 때문에
굳이 이 에어팟을 왜 샀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특이사항 보고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서 30만 원 미만의 물건들을 마구잡이식으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구직자가 어떤 제품을 결제했고 사용했는지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용과 남용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먼저 맨 처음 지원을 할 때 어떤 활동에 구직활동지원금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이 목표는 처음에 잘못 세웠다고 해도 매달마다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목표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작성해서 완료를 하시면 그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노력과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심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목표를 그 달 내에 이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한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내용만 보고서에 충분히 담긴다면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직활동지원금을 한 달 사용해 보면서 느낀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직활동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과 어학 공부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보다 조금 더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달 보고서에 아까 말씀드린 인강 결제 내용과 서적 관련 내용을 영수증으로 첨부를 했고, 영상을 찍는 오늘은 아직 심사 중이라 보고서 심사 결과가 나지 않았지만 11월 1일 날 보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래 댓글로 제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지원금을 받는 많은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구직지원금을 받게 될 구직자 여러분들, 이 구직활동 지원금 자체가 나라에서 청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의 목적과 취지에 알맞게 사용하셔서 나중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저도 빨리 이 구직지원금을 그만 받고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인구가 71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빨리 취업을 뽀개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